교수님이신 학교장난처 윤수전 박사님 강의 모시겠습니다. 30분만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실 한 50분 가면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촬영 생각이 있었어요. 30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제가 부제분 소리 말씀 들어봤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한번 역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세속적인 이야기를 쏟아치기로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공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 역사 굉장히 현실적인 세속적인 그런 학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와 신학과 역사학을 어떻게 부대찌개처럼 섞어치기로 설교를 하느냐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인생에 하나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하늘나라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의 나라가 아니라 언덕 위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미 합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구름이 하늘나라의 천국을 만들게 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을까? 지금 그것이 제가 신학을 가까이 하고 한 3, 4년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제 자신의 하나의 소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는 것, 안 간다,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별로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간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고 하는 나라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트럼프의 대한 정책과 항일 농업운동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좀 긴 제목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끝나면서 하고 자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시간에서 제가 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을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사야 이 46장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한데요. 하나님은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며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말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교회사를 이야기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걸 잡았거든요. 근데 AI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AI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 트럼프는 과연 한국 부정선거 조사 수사할 것인가 지시했나? AI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참 답이 왔습니다. 대답은 NO!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한국 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하라고 했다는 증거는 없다. 지금 유튜브는 막 수사한다고 난리예요. 슈퍼질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슈퍼질. 근데 실제로 그런 조치나 수사를 지시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묻잖아 해서 가슴이 철저하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읽어봤더니 AI 미국 내 반응과 트럼프 연계 세력 동향이라고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 저를 달리기 위해서. 최근 6월 초에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2025년 6월 3일 재선 결과를 공정하고 정직하다며 평가했다는 것.
또한 철렁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부정 의혹이 존재한다고 본 적은 없습니다. 자,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익 인사들, 예컨대 마이크 플린 전 안보보좌관, 스티브 배넌 등은 X 스위트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이나 사기 정황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모두 증거 증거 없이 주로 정치 레토릭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 개입은 없다. 한편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스탑 더 스틸 슬로건을 외치는데 그것은 트럼프나 미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론 내는데 AI 결론입니다. 트럼프 본인이나 미국 정부는 한국 선거와 관련해 어떤 조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 둘째, 일부 트럼프 지지 세력이나 연계 인물들이 정치적 의미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뿐 트럼프는 언급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런데 현재 보수 유튜브들 연일 트럼프의 한국 내정 간섭 보도하고 감자 방아를 돌려하듯이 연자 방아를 돌려하듯이 희망 비료를 돌려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챗이 떨어집니다. 저한테 슈퍼챗 안 떨어져요. 후원도 다발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데 실례로 몇 달 전입니다. 우리의 영웅 윤석열이 화려하게 컴백한다. 8대0으로 완승한다 했는데 그때 슈퍼챗이 또 와라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는 반대로 됐죠. 그래서 이 유튜브도 장사도 가지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하냐면, 제가 역사학자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역사적 사례를 한번 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니까 이 역사적 사례를 좀 보면, 우리가 그 일제 1910년에 나라를 망하고 1917년과 1918년에 세계에서 두 가지 민족 자결주의가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1917년 11월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이 자국 내의 100여 개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 자격을 원칙으로 하는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 선언이 있었던 것이 17년 11월 1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국주의 열강에 있던 식민지로부터 아시아 피아파 민족을 봉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여러분 알 다시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미국이 의회에서 피아파 민족의 독립멸망을 고치키고 1차 전쟁 끝나고 나서 식민지 문제 처리 방안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것을 여러분들 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다시피 1919년 28 독립선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닌과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베르사유 회담에서 패전국 또 터키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식민지 처리 문제로 이제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식민지에 대한 어떤 동정을 펴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반제운동에 반대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일본은 영일동맹을 해가 영국과 한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3.1 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3.1 운동의 피해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아무런 입장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분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14일부터 19일 사이 내일까지 무스탄입니까? 대사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 국무부하고 트럼프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죠. 기다 예수도 안 하고 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미친 거예요. 답답해서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너무 버립니다. 자, 이 전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나라가 망했을 때 독립운동에는 여러 가지로 방향이
방향이 있었습니다. 방향.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가 무너지면은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교회를 재건하자, 뭐 수도원에 가자, 공부를 하자, 여러 가지 성경책 읽자,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겠죠. 근데 나라가 망한 데 세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일본 무장 독립 투쟁론입니다. 이동이 신처 같은 인물들, 속이 급하셨습니다. 한국들이 빨리 분대만 한 놈이라 죽이라.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래갖고는 안 돼. 왜냐면 1909년에 누가 이또 히로부미입니까? 킬 했는 거 알죠? 하얼빈에서 누가 했습니까? 안중근. 안중근이가 여기 킬 해버렸더니 헌병 경찰 통치를 해버렸어요. 조총독부가 아주 헌병 경찰 제도를 해가지고 탄압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란주 총독이. 가만히 있으면 안창호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부작용만 있습니다. 조선민중만 골병된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론입니다. 무실역행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안창호 제자가 그 사회 같은 이감수 같은 거죠. 이승만 박사가 가만히 하와이에서 보니까 무장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거 안 돼. 역시 이승만 미국에서 박사했기 때문에, 석사 박사했기 때문에 두 방향도 안 되겠다. 외교로 미국의 등을 얻고 외교로 독립을 해야 된다. 미국의 이승만 외교론입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골자는 두 개예요. 요새 무스탄 해가지고 USA 하고 있죠. 미국과 같이 간다는 게 하와이. 미국 이승만은 미국만 나라가 없다. 이게 독립운동을 하세요. 미국과 같이 간다. 더 중요한 건 넘버2가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죠? 뭐예요? 다윗이 누가 같이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죠. 아멘. 이승만은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한성감옥에서 빠따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결심한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겠다고. 아멘. 이승만만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승만만이. 아멘. 오니까 오니 여호와. 아멘. 독립운동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아멘. 하나님 미국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 미국과 같이 간다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감옥에서 도서관 만들고 부지런히 전도를 했죠. 이게 우리의 교훈입니다. 독립운동에서 칼제비들 준비하자, 공부하자. 하나님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어려워. 그래서 또 이승만은 그 자신의 외교 방안을 위해서, 외교를 통해서, 외교는 뭐예요? 돈 안 드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하고 미국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조선 살려달라고. 아멘. 편지로 나라를 구한 게 누구요? 닥터리 편지로. 여러분 저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에 편지 쓴 적 있습니까? 한글로도 쓰면 그 통일해줘요.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백악관에 보고서를 써가지고 영어로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의 음모에 의해서 20년 동안에 골로가 나라가 지금 적화되었다. 우리 힘으로 어렵다. 백악관에 트럼프에게 엄청난 편지를 보냈다. 그거 큰 돈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승만 독립운동 하면서 미 국무장관과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당신들이 조선을 구해줘야 되는데 명분이 있었다는 얘기야. 왜 당신들이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일본에게 팔아먹는 게 아니야. 카츠가 태프트 미래 앞에서 러일지된 당시에 영국과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걸 이승만이가 알고 그거를 당신들이 동양의 평화를 갖다가 일본의 세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당신들은 조선을 책임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또 1882년에 종통상조약을 해서 서로 조선과 미국은 프렌드인데 그 종통상조약에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도와줄 줄 없느냐? 고정 역사를 갖고 있을 때 이승만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은 반드시 답장을 해옵니다. 일한다, 잘한다. 리스판스가 있어요. 그만큼 이 서구 국가는
편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백악관은 편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한국 한미 관계는 그 유대가 강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갖다가 저렇게 덩치 키워가지고 결국은 미영을 배신하고 2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일본이. 예? 그 미국이 책임이다 하니까 조목조목 그걸 지적하니까 조선은 독립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양심에 호소를 한 거예요. 누가?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박사는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세웠지만 목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우선순위는 조선민중에게 하늘나라로 천당을 보내는 게 천국에 보내는 목표가 아니라 자기의 미션은 일단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선순위가 틀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들은 공산주의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국과 미국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독립운동가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3.1운동 때 왜 안 도와준 거냐? 교회가 못하고 사립당했는데 미국 공무부는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홧김에 소황기라는 말 알죠?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A씨 식사래. 어디로 갔냐? 자기도 바람 피운다. 가지고 깨질 거예요. 그런 여기 많잖아요. 같이 바람 피워가지고. 근데, 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에 기대를 했는데, 유학생들이 기대를 했는데, 미국과 영국은 일본과 영일 동맹 때문에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홧김에 수방기라는 것이 어디갔습니까? 볼셰비키 레닌의 민족주의서는 우리도 있다, 우리 팀이 있다 해서 레닌의 볼셰비키 세력들을 거기서 자금과 지침이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코미테를 통해서 공산주의 학습으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희, 이원영, 김규식, 박헌영, 장덕수, 조봉암 해방전국에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해방전국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김규식 같은 이분들을, 김규식이 20만 번 더 벌써 미국에 유학했죠? 미국 유학의 선배예요. 영어도 20만 번 더 잘합니다. 근데 20년대에 미국에 실망한 나머지 모스크바에 가고 코미테로 연결되어서 공산당원으로 등재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김규식이가 중간에 신앙을 걸고 북한에 갔다가 김규식이 어찌 됐어요? 미국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천식으로 죽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뭐냐? 독립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수단으로 하겠다. 혹은 아예 나는 철저한 공산주의의 유토피아 사상으로 무장하자. 이런 세력이 20년대, 30년대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오사카에는 소위 그 일본 지식 교수가 공산주의 학습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년대, 30년대 보면은 화요회, 북풍회, 서울청년회 등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공산주의 운동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되었고 마지막에는 조선공산당이 창당됐죠. 만주 시베리아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조직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우익의 독립운동가들은 친일파로 변신하게 된 게 대표적인 것이 이강수, 김하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3.1운동부터 해방까지 무려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그 상해, 중경, 임시정부에서 많은 독립운동 했지만 내홍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죠. 여러분 내가 알아보니까 미국 트럼프가 여러분 트럼프가 떨어지고 한번 미끄러지고 또 재선해가지고 당선되게 두 번째거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하고 한번 떨어지가 다시 재선해가 당선하기가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번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왜 됐느냐 얘기를 알아보니까 떨어지고 난 뒤에 자체 내에 회의를 했는데 그건 부정선거다. 트럼프가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 당원들이 그래? 하면서 부정선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말이 맞다! 일치단계였거든요. 일치단계를. 그래서 치근하게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부정선거가 아니다. 우익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죠. 기다 아니다. 미국 공화당 재정권에 배워야 돼요. 모르면 다루고 있든지. 그 차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부정선거가 언급이 된 게 2002년 김대중이가 전작상이 김대중 노무현 때 부정선거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서 2015년에 뭐가 됐습니까? 사전투표제 만들어주죠. 박근혜 정부 때. 20년이 되는데 10년 이상 부정선거 있다고 외친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지금 부정선거라는 것은 공공연한 의혹이 건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선거에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판결해서 제시했는데 그게 미국의 물질이에요. 한국은 한국 의육들 그게 어떤 큰 교훈을 좀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연합군으로부터 외교적인 승리를 받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실탁 통째로 들어갔던 거죠. 카이로, 테헤란, 야르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철저하게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조선 말기에 이 서구, 미국, 영국 이런 제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이미지가 있었냐면 조선이 일제에게 멸망할 때 그 분열하고 정쟁하고 사색 당쟁할 때 이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한국은 이거 안 된다. 신탁 동체해야 된다. 처음에는 50년 해야 된다. 아니 좀 지식하면 30년. 아니 10년. 좀 불쌍하니까 그냥 5년으로 결정된 게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성이 5년은 당신들 교육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신탁 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분단이 된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분단된 게 뭐냐면은 그런 것이죠. 이 미소가 이제 그 모스크바 삼상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일본을 폐망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이 미국하고 소련으로 이제 이 한분되는 것인데 테헤란, 얄타, 포츠탄 해서 두세 달에 걸쳐서 미국 장성들이 하나의 그 군사적인 편입주의에서 분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단이 38선의 분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해방에 동시에 가져온 건데 8월 10월 군대탄 두 방으로 해서 이제 가져온 우리나라 해방이 가져온 것인데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그거는 신학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연합국이 우리에게 가져간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성도들을 결코 하나님은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홀로 이렇게 고통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고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것이 그 핵심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에서 강조하지만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하나님은 극동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택하셨습니다. 네. 한국은 지정적으로 해양문명과 대륙문명의 중간에 반복 아닙니까? 전도하기가 가장 이상적인 게 어디입니까?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어디야?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 바다로도 가고 대륙으로도 가고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 코리아다. 지정학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전 세계 대한민국 흩어져 있죠. 유대인 이상으로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 지구를 복음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나눴다는 것이고
자, 그럼 2020년 미국 대선과 6.3 부정선거 고리를 어떻게 연결시킨가 하는데, 알다시피 전 FBI 국장이 부정선거 흔적을 발견했는데 뭉갰다는 게 나오고, 또 AWAB이 USAID 자금 지원을 해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형성하고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을 연결됐다는 엄청난 세력이 수사가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한국과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대선에 연루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부정선거가 음모라는 것은 이거는 그럼 음모라는 걸 증명하라는 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아니라는 책이 나왔습니까?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책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확실히 그 공정한 선거다 그런 책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또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사이버 공격 시에는 한미양국을 수사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2020 부정선거 수사하다 보면 한국의 부정선거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연기 거리가 예측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스탕 교대사의 이 인천의 공항의 입국은 그래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는데 지금 무스탕 대사의 그 신두등 돌풍이 앞으로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재명의 그 어린 시대에 국민학 유학년 안동댐에서 폭행 집단 폭행 강간해가지고 소년을 끌려가지고 경찰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을 끌려갔다는 것이 5년 전에 루머가 돌았는데 이것이 되게 무스탄 대사에게 정보가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지금 밤에 날씨도 더운데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좀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이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보면은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동맹국 안보는 자기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중국 견제가 최우선 미중 패권 전쟁의 이 샌드위치격으로 한국이 여기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미국 우선 정책이라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라는 것은 100년 전의 조선이 아니고 합양됐을 때 완전히 농경국가였던 나라도 아니고 6.25 때 완전히 파괴된 조선도 아니죠. 지금 한국이 그 경제적으로 넘버 6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K2, K9, 반도체, 방산무기, 조선업 이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군들이 또 이제 그 중국 견제 장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트럼프가 한국을 포기하고 적하로 그냥 내버려둘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쉐쉐하는 것을 그냥 허허허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멍청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남하고 홍콩이 결국은 공산화됐는데 월남하고 홍콩하고 한국의 차이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 넘버 2,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해가지고 미군이 말뚝박으로 딱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남처럼 홍콩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니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선두에 서서 그동안 나라를 지켰고 나라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크리스찬이 앞장서는 이게 우리 자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여서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백척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승리를 지어셔서 우리 신학대학을 크게 융합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꾼을 양산해서 이 대한민국을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환영하고 기뻐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천 교수님 아주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